안녕하세요. 하이파이 매니아 회원 여러분, 미디신입니다. 오늘은 저도 이제 그 턴테이블로 LP를 구동해서 그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동 톤암 리프터인데요. 기존의 자동 톤암이 이제 맨 마지막 그루브로 이동했을 때 깜빡 잠이 드시거나 또는 고가의 카드리지 바늘을 썼을 때 그 런아웃 그루브라고 그러죠.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런 그루브에서 계속 그 반복해서 돌게 돼 있죠. 그때 이제 바늘 팁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. 계속 너무 오래 돌면요. 그리고 이 카드리지 가격이 뭐 싼 거는 이제 몇십만 원, 몇만 원짜리부터 있지만 보통 뭐 100만 원대, 200만 원대, 보통 좀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 4,500만 원대, 3,400만 원대, 그다음에 1,000만 원대 넘어서는 뭐 반데놀이라든지 뭐 라일라의 뭐 에트나라든지 람다 SL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. 그런 제품 쓰다 보면 이 카트리지 바늘 칩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일부러 마모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그 자동 톤암 리프터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자동 톤암 리프터를 만드는 메이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그리고 이 톤암 리프터의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지 못해서 톤암을 탁 쳐갖고 톤암이 점핑한다든지 또는 톤암은 보통 횡으로 움직이잖아요. 횡 가속이 되고 있는데 횡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함부로 이렇게 쳐버리게 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한쪽 바늘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카트리지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레프트 채널인데 레프트 채널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는 바늘 팁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LP를 갖다가 그 물에 불려서 청소한 다음에 뭐 초음파 클리너 같은 걸로 닦아도 LP 골에 미세하게 들어있는 그 먼지들이 바늘에 긁혀서 나와갖고 하얗게 쌓이는 게 있거든요. 제가 화면에 보이듯이.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맨 마지막 안쪽 트랙에서 모든 음악을 재생한 다음에 그 레이블이죠. 종이 붙어 있는 그 부분으로 바늘이 올라타는 경우도 있어요. 아마 경험을 잘 해보신 분도 있고,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 하신 분도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값비싼 소중한 바늘이 이 종이 위에 올라가면서 어떤 횡 압력을 받을지 모르죠. 이 바늘의 캔틸레버가. 그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건데요. 그래서 LP를 다 플레이하고 한 면에 뭐 한 20 몇 분, 30분 정도 되는데 그 20여 분 다 플레이한 다음에 이 톤암을 자동으로 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때 쓰는 게 이제 오토매틱 톤암 리프터라는 건데요. 노르웨이의 이 라세 기렉틀런드,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. 라세 기렉틀런드라는 그런 어떤 감독이었답니다.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매니아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데인저스 클럽이라고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그 칵테일 바 음악도 디제잉 하면서 이런 칵테일 바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 페이스북에 알려져 있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그 오토매틱 톤암 리프터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시중에 보니까 예전 일본에서 만들어진, 지금은 단종돼 갖고 만들지 않는 그런 톤암 리프터가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. 근데 단종돼 버리고 이제 만들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 작동하는 이 수준이 굉장히 조악한 거예요. 굉장히 값비싼 이 카드리지를 보호하고 LP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리지의 바늘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장인 정신이 깃든 그런 제품을 찾았는데 그게 없어서 본인이 직접 그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조악한 제품부터 뭐 중국산 복제 제품까지 해서 7가지 그 톤암 리프터를 가져다가 전부 이분이 분해해서 리버스를 한번 해봤나 봐요.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들어 올리는 그 감도를 사용자가 설정하게 돼 있는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설정하는 옵션이 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용자에게 올리는 감도를 네가 알아서 조절해라고 약간 좀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.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
토남의 종류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토남을 부드럽게 깔끔하게 들어 올리면서 그 바늘팁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혼자 7가지 토남, 아니 7가지 그 리프터를 분석하면서 직접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. 그래서 나온 제품이 앞에서 보시고 있는 이름이 friend라는 건데요. 이 스펠로는 FWEND라고 하는데 아마 영어의 friendly에서 온 것 같아요. 이분이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 제품이 이 본체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깎은 것 같습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공했는데, 이 본체는 그 예전 1970년대, 80년대 뱅앤올프슨의 그 토남 만드는 회사에 의뢰했다고 해요. 이 공장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거기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이 본체를 이루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리프트니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감도하고 이게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. 이 위에 러버 밴드가 붙여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. 이 부분 이름이 이제 러버빔이라고 이분이 이름 붙였고, 여기 이제 토남이 실제 이 부분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. 예를 들면 이게 토남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횡압력을 딱 받는 순간 부드럽게 올라가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눌려져 있죠. 로디즈 됐던 상태, 장전된 상태에서 토남이 이렇게 움직이죠. 이제 안쪽 그루브 쪽으로. 그리고 살짝 건드리는 순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요. 실제 만듦새를 보면은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감탄사가 나옵니다. 아주 조그맣고 정교한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되고, 이 안에 있는 이 점도가 있는 이 액체가 있어야겠죠. 이게 리프트 할 때 들어올리는 이 액체가 20년 정도 버티는 그런 액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실제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스웨덴의 이 라세 그렉틀런드라는 이분이 만든 이 토남을 오늘 팬드라는 이 토남 리프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토남은 이제 종류에 따라 3가지인데 어떤 종류냐면 이 베이스, 이 플린스 베이스에 장착이 보통 되잖아요. 이 플린스 베이스와 토남의 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플래터 두께가 벌써 한 6, 7cm 되잖아요. 그러니까 높죠, 이게. 그런 모델을 위해서는 하이라는 모델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하이라는 모델 상당히 이 높이가 82mm까지 여기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. 49mm에서 82mm까지. 그리고 중간에 이 모델이 이제 로우. 이름 간단해요. 프렌드 하이고 프렌드 로우인데 얘는 32에서 49mm까지. 일반적인 그 턴테이블은 요 로우가 해당이 되겠죠. 플래터 두께가 이제 두껍지 않은 거는. 그리고 요 모델은 이 베이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. 이 베이스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특이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. 이게 세로로 보면 이렇게 생긴 특이한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. 이게 어디 쓰인 거냐면 그 테크닉스 이 SL1200 시리즈에 딱 맞게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. SL1200 시리즈는 이 토남과 이 플래터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을 뿐만 아니라 이 VTL을 조정하는 이 큰 라운드 기어가 있어요. 이 라운드 조절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 딱 맞게 설계가 돼서 재질이 된 겁니다. 이 3가지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만약에 자기 그 이 플래터 높이가 더 두껍다 그러면 이 밑에 이 하이 모델 밑에 그 여러 가지 그 베이스 되는 걸 더 쌓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노르웨이의 이 아날로그 음악 애호가, 영화 감독이자 음악 애호가인 이분이 만든 이 프렌드라는 이 오토매틱 자동 토남 리프터를 제가 한 주 넘게 쭉 써봤는데요. 한마디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토남 리프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카트리지가 이 LP 그루브 위에서 갈 때 안쪽으로 조금씩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좌우 방향, 안쪽 방향으로 그 이동하는 힘이 생깁니다. 그루브를 타고 움직이니까요.
그럼 토남이 나중에 안쪽 그룹까지 다 음악을 플레이하고 이제 쭉 타고 들어가면서 레이블 근처까지 갔을 때 얘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, 그 토남을 들어 올리는 요 리프터 부분의 속도하고 그다음 들어오는 토크가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해요.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애매한데, 실제 여기 또 이렇게 살짝 건드렸을 때 이 트리거라고 그러거든요. 이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릴리스 안테나라고 하는데, 요 로드단 장전된 요 토남 리프터를 들어 올리는 건데, 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뉴턴 값으로 살짝 건드렸을 때 이게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, 이 들어 올리는 속도하고 토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너무 빠르면 토남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. 바늘 끝에, 토남이라기보다 이제 바늘 끝에 무리가 가게 되죠. 횡으로 움직이는 순간. 그래서 가장 횡으로 움직임이 적을 때 올려야 되는 설치에서 중요하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더군다나 그걸 얼마나 이렇게 차분하게 올려야 되는 그 민감한 속도 제어가 있는데,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이거를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 봤는데 굉장히 신중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도가 이게 수천 번 눌렀다 뺐다 해도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잖아요. 유지가 됩니다. 실제로 이 팬드라는, 이 리틀 팬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팬드 제품을 2015년에 출시했는데 4천 몇백 개가 나갔다고 합니다. 4천 개가 넘는 제품이 나가는 동안에 불량률이 굉장히 낮아요. 이게 정상 작동률이 뭐 여기 보니까 99.9768%? 그러니까 불량 4천 개를 출시해서 작동하는데 고객들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고, 주로 이제 트리거 부분이지 요 리프터의 속도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, 약간의 어떤 그 살짝 가공 오차 때문에 생기는 그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10손가락 안에 꼽았다고 합니다. 4천 개를 팔았는데 몇 개의 분량이 안 난 거예요. 10개 미만으로. 굉장한 품질 관리입니다. 이유는 이 라세 그레틀랜드라는 이 CEO가 요걸 노르웨이에서 직접 수작업으로, 요 제품은 뱅앤올프슨 그 토남 만드는 데서 덴마크에서 받아다가, 설계한 대로 받아다가 이걸 갖고 끊임없이 튜닝하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. 바늘 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. 그러니까 바늘 팁 고가 쓰는 분들, 몇백만 원짜리, 백만 원 넘는 바늘 쓰는 분들은 정말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보자마자 이게 또 스테인리스로 정교하게 가공된 거라 아주 묵직합니다, 제품이. 그리고 여기 이 밑에는 이제 그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갖고 딱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아주 그 미동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되고요. 굉장히 이 속도와 이 민감도, 설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. 어쨌든 이 제품 아주 명품이라고 할 만합니다. 지금까지 시중에 나왔던 제품 중에 뭐 그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있고, 그 일본에서 현재까지도 뭐 지금도 잘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고, 또 짝퉁 중국산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. 비교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. 아주 잘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오일,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점착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오일의 수명이 또 중요하잖아요. 뭐 우리나라처럼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고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년 정도를 개런티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평생이죠. 이건 뭐 그동안에 최소 20년이라는 거지, 뭐 20년 지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동 토남 리프터인 이 팬드를 실제 설치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실제 설치를 하다 보면 L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 LP 레코드를 보면은 자, 여기 맨 바깥 트랙 있죠. 맨 바깥 트랙에서 이제 쭉 토남이 이동하면서 카트리지가 이제 음악을 플레이 하다가 음악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종이로 만든 레이블 있죠. 이 종이로 만든 레이블과 음악이 끝난 부분 사이에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악이 다 플레이 되면은 카트리지가 일로 쭉 이동하면서 종이로 만든 레이블 근처 가까이 가요. 레이블 근처로 가면은 이 그루브라고 그러는데, 이 마지막 이 런아웃 그루브로, 런아웃은 닳는다는 뜻이잖아요. 닳는다.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기를 넘어가 갖고 이 종이 레이블로 카트리지가 넘어가면 큰일 나죠.
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LP를 찍을 때 다 아시다시피 런아웃 그루브라고 그래서 요 레이블에서 한 어떤 작은 건 2, 3mm, LP마다 다릅니다. 긴 거는 한 5, 6mm 정도에서 뱅글뱅글 돌게 요 그루브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 뱅뱅이를 하는 게 있어요. 그 서큘레이션을 순환을 하거든요. 계속 이렇게 타고 넘어가지 않게. 자, 그 부분이 한 4, 5mm, 3, 4mm에서 긴 거 5, 6mm 되는데 그 전에 트리거링이 일어나야 됩니다. 트리거링이라는 거는 자, 그 전에 요 안테나 있죠? 요 트리거링 안테나 같이 생긴 요 부분에 토남이 걸려서 그 전에 살짝 밀어주면 이게 리프터 이 러버빔이 올라가면서 토남을 살짝 섬세한 속도로 들어올리잖아요.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게 설치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. 계속 헛돌고 있고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얘를 건드릴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것이 중요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로드된 상태, 장전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토남 리프터가 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 구간이 한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건 제가 뭐 재봐야겠지만 한 3mm, 3점 몇 mm 밖에 되지 않거든요. 4mm 같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장전했을 때 이걸 눌러서 토남을 들어올릴 준비가 돼 있을 때 요 러버빔, 요 러버 부분의 요 부분과 실제 토남 사이에 얇은 틈이 존재해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들어올리니까. 그 전까지는 토남이 진행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아무런 방해가 안 돼야 되고 이제 런아웃 그룹으로 진입하면서 얘를 들어갖고 실제 들어오기 전까지 요 틈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가 이 프렌드의 제작자는 1mm 정도를 추천합니다. 사실은 그 틈 사이가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토남을 바로 들어올리게 되거든요. 그 얇은 그 사이가 작으면 작을수록. 하지만 너무 작으면 이제 뭐 조절하기 힘들고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그 사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장전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이 렌치 구멍이 있습니다.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이 높이를. 이 부분과 이 바닥 베이스 사이의 이 높이를 조절해서 장전했을 때 이 러버빔, 토남을 들어올리는 요 고무로 된 요 부분과 토남 사이가 1mm 정도 되게. 물론 더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또 하나는 자,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. 하나는 LP의 그 인너 그루브, 런아웃 그루브에 진입하기 전에 트리거가 돼야 된다는 사실. 그리고 런아웃 그루브와 그 레이블 사이의 간격은 LP마다 다르다는 거. 그래서 어떤 거는 2, 3mm, 작은 거는, 어떤 거는 4, 5mm, 6mm까지 되니까 그 전에 이게 트리거가 돼서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너무 그 틈이 작은 LP에다 맞춰버리고 이걸 설정해버리면은 그 틈이 조금 넓은 L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상관이 없죠. 너무 넓은 LP 하면 작은 LP는 들어 올리지만 작은 LP, 그 틈 사이가 작은 그런 LP 기준을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그 틈 사이가 여러분 이게 LP 보시면 이 틈 사이의 간격이 나와요. 나오니까 그 런아웃 그루브와 그 레이블, 종이 레이블 사이의 간격을 보고 그게 좀 넓은 걸 선택하시는 게 네, 좋습니다. 너무 얇은 걸 선택하시면 넓은 LP에서 이게 트리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자, 그 점 좀 유의하시고 요 장전됐을 때 토남과 요 러버밴드 들어올리는 이 부분, 고무 부분의 사이가 1mm나 그 이하로 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프렌드를 실제 턴테이블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.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이 프렌드가 장전됐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하이 버전이 들어가 있고 여기 로우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밑에 베이스하고 그 위에 눌렀을 때 이 장전되어 있는 이 부분과 연결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스크루, 육각 렌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장전된 상태에서 육각 렌치를 통해서 높이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거를 실제 이 플린스, 이 베이스, 턴테이블 베이스죠. 플린스하고 토남 사이에 이 간격이 1mm 정도 되게 하시면 좋습니다. 더 작으면 좋겠지만 1mm 정도 되면 아주 부드럽게 금방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적당한 토크로. 그 조절은 여기 셋 스크루를 통해서
이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로드된 상태에서 해야 나중에 실제 들어 올릴 수 있겠죠. 네, 로드된 상태, 장전된 상태에서 이걸 조절한 다음에 놓습니다. 그럼 실제 이 사이의 간격이 이 토남과 눌려진, 그러니까 장전된 이 팬드의 이 러버빔이라고 그러는데, 이 러버 사이의 간격이 1mm 정도 됩니다. 자, 이 정도 높이는 조절을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이 위치는 여기 보시면 안테나 같이 생긴 이 트리거 안테나가 있죠. 이 안테나를 건드리면 이 러버빔, 토남을 들어올리는 이 고무 부분이 올라와서 이제 토남을 들어올리게 되는데요. 이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이 토남을 완전히 리프트를 내린 상태죠. 그러니까 턴테이블의 파워는 꺼진 상태에서 LP를 올립니다. LP 한 장을 올리고, LP를 보면 이 레이블이 있죠. 이 레이블과 그 다음에 이 토남의 가운데 부분, 이 헤드쉘의 가운데 부분,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. 위에서 봤을 때 이 레이블의 가장 바깥쪽 엣지, 바깥쪽 부분과 이 헤드쉘의 가운데면은 거기가 바로 바늘팁이 되겠죠, 대체로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실제 바늘팁이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 나오죠. 약간 틀어져서 장착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바늘팁과 이 엣지 사이가, 이 LP의 엣지 사이가 한 15mm 되는데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 LP에 따라 반복해서 도는 이 런아웃 그루브와 이 레이블, 종이 레이블 사이 간격이 약간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계속 헛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얇은 쪽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되고, 이 런아웃 그루브가 바깥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지 작동하니까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레이블과 헤드쉘을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늘팁과의 간격이 15m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이 팬들을 위치하면 됩니다. 그래서 안테나가 그 위치에서 이 안테나, 트리거 안테나와 토남이 거의 닿을락말락한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. 자, 이 상태로 되면 그 위치가 확정됩니다. 위치가 확정되면은 이 팬드 밑에 양면 디스크로 되어 있는,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그 쇠 디스크를, 판을 설치하시고 팬드를 그 위에 올리면 딱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실제 작동할 때 그 15mm 위치가 되면은 이 트리거가 작동되면서 팬드가 1mm 정도 되는 사이밖에 없는 그 팬드의 그 러버빔이 올라가면서 토남을 완벽하게 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팬드가 굉장히 플랫터 높이가 높은 이 턴테이블에 실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 토남 리프터 중에 명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산 팬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